아유, 진짜 우울하네요. 그죠? 2단계를 넘어서서 3단계도 될 수 있다고 하고,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막 애들도 불안하고, 저도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사실 요즘에 정말 이중고, 삼중고예요. 그죠? 이제 코로나는 1월 달부터 떠날 기미가 안 보이죠, 사실. 뭐 거의 내년까지 간다라고 아마 여러분도 다 이미 그거에 대해서는 다 받아들이고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먹고 사는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오늘도 제가 이제 기사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엄청난 변화가 이미 우리 곁에서 시작되고 있고, 이게 내년쯤 되면 격차가 어마어마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따라잡은 자와 못 따라잡은 자의 격차 엄청나게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이제 날씨, 기후변화 또 심각하죠. 글쎄, 이렇게 모든 것이 한꺼번에 빨리 올 거라고는 정말 생각도 못 했던 것 같아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걸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퍼즐을 맞추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걸 계속 이제 보고 있는 중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제대로 퍼즐을 맞춰서 내 생활에 적용하고 해나가지 않으면 옴싹달싹 못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우울의 문제를 지나쳐서 자존감 하락, 뭐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멘붕, 다 놓아버리는 것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전에 그래도 어떤 세상이 와도 살아내야 하니까요. 작년에 사실은 그 2월 달부터 공부하고 뭐 책도 쓰고 뭐 이러면서 사실 제가 그 리부트 책에서 그 네 가지 공식을 하면서 저는 사실은 조금 방법을 알아낸 것 같긴 해요. 근데 책이 출판된 이후에도 그 요즘의 변화를 보면 정말 예측한 것보다 너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여러분 그 사회 현상을 한번 보려면 이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꼭 그 한번 그 공유하고 싶은 생각,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건 바로 이거예요. 얼마 전에 기사가 났는데 이제 이런 기사가 났단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났어요. SKT에서 5천여 전 직원에게 클라우드 공부를 시킨답니다. 클라우드. 그러니까 클라우드가 그거잖아요. 그 아마존. 그 아마존 클라우드에 대해서 아마존 웹 서비스 공부하게 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웹 서비스 공부하게 한다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저장 장치잖아요. 그 웹 서비스가. 그 클라우드에 대해서 공부를 본격적으로 해라라고 이걸 필수 강의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SK텔레콤이 전 직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고 있습니다. 이 박종훈 사장이 지시를 했다는 거죠. 완전히 실습까지 포함해서 해봐라. 그래서 뭐라 그러냐 하면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임직원들에게 일단 클라우드에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올리라고 지시했답니다. 근데 오늘은 또 어떤 기사가 났느냐.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클라우드에 옮기라고 했다라는 건 SKT가 우리의 일상에서의 모든 자영업을 하시는 분, 우리가 갖고 있는 상품 서비스도 다 클라우드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물론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연결되지 않으면 고립된다라는 얘기를 한다라는 것, 그 인사이트를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심각하게 우리의 일상을 빵 치고 들어온 클라우드가 하나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가 바로 뭐냐면 네이버요. 네이버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제 아시죠 여러분 네이버의 네이버 그 시장이
지금 네이버 장보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서비스가. 들어가서 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세상에 그 큰 시장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막 망원시장 우리 집 근처에 있는 그런 데도 다 입점을 하고 다 배달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이게 어떤 코로나가 가져온 티핑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전에는 뭐 쿠팡이나 이런 데 갖고 우리가 이제 제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입점을 했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오프라인에 있는 재래시장마저 이 코로나의 위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네이버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의 코로나가 뭐 또 명분이 됐겠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재래시장들이 다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다가 이제 백화점도 입점을 한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보세요. 큰 백화점, 그 다음에 자영업 하셨던 그 작은 쇼핑몰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재래시장. 그러니까 우리가 어딘가 가서 무엇인가 살 수 있는, 옛날에 오프라인에서 무언가 샀던 모든 것이 다 클라우드로, 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대거 이동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품이 실물보다는 사진이 잘 찍혀야 될 것이고, 제품에 대한 설명을 잘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사람 만나서 저 이 물건 왜 좋은지 다 이렇게 직접 설명했었잖아요. 근데 그 설명을 다 뭘로 해요? 비디오 아니면 글 아니면 사진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디지털의 핵심 역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프라인의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옮겨갔을 때는 다르게 이것을 소구하고 설명하는 능력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고, 그게 앞으로는 다 직업이 되겠죠. 또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볼 수 있는 인사이트 하나, 첫 번째는 이겁니다. 아, 그렇다면은 옛날에 전단지 뿌리고 이랬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어떻게 디지털 전단지로 나오겠네?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지금까지 했던 쿠팡 파트너스가 아마 네이버에도 네이버 장보기 파트너스가 나올 수 있겠네요. 그렇겠죠. 그러면 쿠팡과 네이버가 전쟁을 하겠네요. 그럼 우리 작은 소비자라든지 작은 사업을 하는 1인 브랜드로서는 뭘 해야 될까요? 결국은 블로그에다가 글쓰기를 통해서 링크를 걸어주는 직업은 개인이 할 수 있는 직업으로 뜨게 되겠네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제휴 마케팅인데, 이 제휴 마케팅은 꼭 뭐 쿠팡 네이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해외 직구 사이트까지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휴 마케터가 굉장히 뜨는 1인 직업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제 보기에 한 100배 이상 커질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큰 문제 하나는 디지털 격차입니다. 다 그렇게 온라인으로 가서 온라인 서비스에 집중을 하게 되면 오프라인 서비스는 품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 서비스 품질이. 자, 근데 어쩔 수 없이 오프라인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는 온라인에 최적화되지 않은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그럴 거예요. 자, 70대 이상?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문자 못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우리 엄마도 문자 얼마 전에 가르쳐 드렸어요, 제가. 문자를 못 하시는 분이 어플리케이션을 다룰 수 있겠어요? 쇼핑을 하고 거기서 결제를 하고 네이버 페이가 뭔지 카카오 페이가 뭔지 이걸 아실 수 있겠어요? 근데 알지 못하고 10년, 20년을 살아가는 건 이건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디지털 격차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가 핵심이고, 그 안에 또 하나의 일자리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것이 정부로서도 엄청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이거는 이 디지털 격차의 해소에 대한 어떤 프로젝트라든지, 이거는 제가 김미경의 리부트 책 쓸 때부터 거기에도 써놨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거라고 봤고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블로그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 앞으로 블로그의 글쓰기를 공부하는 거 필수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블로그가 굉장히 촘촘하게 잘 짜져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게 1인 브랜드 시작하기 되게 좋죠. 블로그 하나만 있으면은 그 유튜브로, 아니면 내가 팔고자 하는 어떤 내 개인 역량의 와디즈 펀딩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크몽이라든지 어디든지 우리가 원하는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개인 쇼핑몰이라든지 네이버 스토어팜 아니면 자사몰 어디든지 링크의 허브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공부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냥 시작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은 아이들 교육도 그렇고요. 앞으로의 우리의 시장이 이쪽으로 다 옮겨간다고 한번 예측을 해보세요. 그렇다는 건 아이들의 미래도 그쪽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어른들이 산업의 형태와 그 산업 안에 들어있는 어떤 내용을 다 바꿔버리면 지금 어린아이들의 일자리가 그쪽으로 옮겨놓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른들이 아이들의 미래를 미리 바꿔놓고 있는 거고 아이들은 그걸 공부하고 그 판에 들어가서 그걸 더 발전시킬 수 있게 우리 사회를 밀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메커니즘을 한번 생각해 보면 결국 아이들도 어떻습니까? 지금부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된 교육을 받고 거기서 상상하고 창의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애들도 미래에 왔을 때 놀라겠네요. 근데 애들의 미래는 우리가 지금 너무 빨리 바꿔놓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아마 부모님들도 일단 부모님들이 이 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부모님들조차 이 판을 이해하지 못하고 밀려난다면 애들은 되게 암담할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떤 사회에서의 큰 틀로도 봐야 되지만 이걸 가져와서 그대로 축소해서 가정에서도 봐야 되는 현재와 미래를 예측하고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미래에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우리 가족의 미래는 뭔지 우리 사회의 미래는 뭔지 내 기업의 미래는 뭔지 그리고 미래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있는 선도적 기업으로부터 힌트를 얻어서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건 뭔지 이런 걸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걱정입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오늘부터는 한 2주간은 정말 우리 더 마스크도 잘 쓰고 접촉도 막 줄이면서 살아가야 되니까 이 접촉을 줄인다라는 건 어때요? 내 생활 반경이 줄어드는 것이고 내 생활 반경이 줄어든다는 건 내가 그동안 지켜왔던 내 생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러다 말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뭔가 조금씩 사업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 진짜 맞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망설이시면 이제 망설이시면 안 돼요. 이제 진짜 바뀌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합니다. 끝까지 버티려고 하다가 대형 백화점 같은 데도 이제 두 손 들고 이제 네이버로 들어가고 있다니 정말 우리처럼 이렇게 작은 규모로 더군다나 정보도 없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해서 제가 오늘 제가 조금 느끼고 정리한 정보를 여러분에게 좀 정리해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생계가 두 가지잖아요, 정말. 생존이 두 가지잖아요. 정말 이 바이러스로부터 내 생존을 지키는 것,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굶지 않게 내 생존을 지키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시작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제 만난 두 젊은이가 있습니다. 스타트업입니다. 지금 시작한 지 4년 됐습니다. 정말 이 디지털 판을 이해하고 학교에서 수업을 듣다가 그 수업을 들으면서 교수님들 강의를 이렇게 들으면서 질문하고 싶은데 애들이 들을까봐 바보 같은 질문이라서 못해. 이 질문을 교수님과 정말 이렇게 두 번, 세 번 나누면서 내가 피드백도 받을 수 있고 부끄럽지 않게. 그걸 또 아이들이 내가 받은 피드백, 애들도 분명히 창피해서 못 물어봤을 거야. 나처럼 다 몰랐을 텐데. 그러면 애들이 내 질문으로부터 또 교수님이 답을 해주면 그걸 같이 공유하고 뭐 이런 시스템을 만들면 좋겠다. 그러니까 공부를 더 잘하고 싶은 학생이 만든 작은 어플리케이션이었습니다. 누가 보라고 사업으로 크게 빵 투자받아서 한 거 아니고요. 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명이 시작했고 10명이 함께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걸 주위에 있는 친구 20명이 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디지털 소박함이라고 저는 부릅니다. 저처럼 나이들은 김미경 정말 전국을 다니면서 막 500명, 1000명과 함께
강의했던 김미경도요. 조그맣게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다면 말이에요. 블로그 하나 시작하고 유튜브 하나 작게 시작해서 10명의 사람들과 함께 예, 이 세상에 있는 나만 풀 수 있는 문제 내가 너무 나만 풀 수 있는 문제 아니래도 되겠네요. 내가 너무나 풀고 싶은 소박한 문제를 소박하게 10명과 함께 풀어가다가 그게 이 2년째 됐을 때는 100명이 함께 참여하고 1000명이, 10,000명이 그러면 스타트업입니다. 그게 꼭 디지털 기술로 시작하는 스타트업이 아니더라도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상상, 저는 이런 상상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시장에서 장사를 해. 근데 이제 요즘에 뭐예요? 모든 배달업이 그냥 정말 바빠요. 막 인력이 모자랄 지경이고 다들 지쳐나가 떨어집니다. 자, 그랬을 때 그냥 배달업에 뭔가 되게 친절하고 뭔가 그 사람들이 더 원할 것 같은 컨텐츠가 있는 뭔가 배달을 할 수 없을까? 두 명이 시작해, 세 명이 시작해,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합치고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합친 뭔가 새로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사람들의 불편, 사람들의 고민이 뭐지? 그걸 내가 혼자 두 명이 풀어갈 수 있는 것. 그게 디지털 소박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크게 뭔가 차리고 적어도 내 가게가 있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디지털 가게는 원래 한 명이 시작하고 또 한 명의 고객이 두 명이 시작되는 그런 소박함이 있어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 너무나 이렇게 대량 생산 시대에 살아서 나로 시작하고 내 고객 한 명 디지털에서 그러니까 이 온라인상에서 말이에요. 인터넷상에서 두 명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시작하는 그 시작을 어때요? 되게 좀 우습게 생각한달까? 아니면 뭐 그래서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요. 그렇게 해서 돼요. 그게 디지털의 특징이에요. 티핑 포인트가 오면 갑자기 늘어나는 시점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그렇게 둘로 시작한 생산자와 그러니까 생산자가 소비자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소박하게 그 문제를 풀어주는 진정성에서 시작한 많은 사업들은 이게 프로세스가 진행되는데 보니까 약 3년에서 4년쯤 됐을 때 빛을 확 발하기 시작합니다. 3, 4년 금방 지나가지 않아요? 적금을 들어도 3년 후딱 지나가잖아요. 어차피 3년 시간은 갈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 하고 있느냐? 중요하잖아요. 당장 지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저도 얼마 전부터 이 디지털 소박함을 믿고 시작한 것도 있습니다. 제가 시작한 사실은 그 MKYU 온라인 대학 지금은 이제 벌써 2년 차에 접어들었어요. 2년 전에 어떻게 시작할게요? 그냥 유튜브에서 그래요? 대학 하나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필요한 거 제가 한번 가르칠까요? 한번 제가 좀 전달해 볼까요? 이러고 나서 그냥 네이버 카페에서 정말 소박하게 정말 소박하게 정말 어플리케이션도 없고 웹사이트도 없었다니까요. 네이버 카페에서 시작했어요. 그렇게 여러분의 의견 하나하나가 모여서 지금 이렇게 2년째 됐고 내년 3년째 가면 더 발달하겠죠. 여러분 정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 누군가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내가 소박하게 주려고 하는 것 근데 오프라인에서 하면 꼭 가게 얻어야 되잖아요. 뭐 있어야 시작하잖아요. 근데 디지털은 소박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절실함과 용기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디지털 소박함을 믿으시고 무엇인가 책 한 권으로 그 다음에 공부 하나로 시작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정말 이 코로나 2단계를 심각하게 적용한다. 이제 또 뭐 50명 이상은 행사 전혀 못 하고요. 결혼식 하는 분들도 그거 다 수칙을 지켜야 되니까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너무 어려워요. 어렵지만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애써야지. 그 어려움에만 집중하면 한 발도 못 움직입니다. 여러분 정말 한 2주 동안 건강 조심하시고요. 건강 조심하는 가운데 우울해하지 마시고 뭔가 디지털 소박함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게 내가 뭐가 있지? 여러분 문제를 파인딩하고 문제를 프로블럼을 해결해 나가고
그러면서 여러분으로부터 여러분 몸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하루를 오늘 시작해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